106만 5천 톤이 공급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100%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모자란 거는 41만 7천 톤이 모자랄 거다. 양극재 3, 4부 지금 모두 LFP 양극재 포트폴리오 계속 추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채 관련된 협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에코프로가 30에서 40%까지 내재화하겠다고 밝혔고, 포스코그룹은 65에서 77%까지 내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그 양극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증설할 수밖에 없다. 지금 쇼티지 나는 상황이다. 요거를 한번 데이터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북미에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수요가 76만 7천 톤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캠5, 캠7, 캠8 공장 다 토탈 22만 5천 톤입니다. 그리고 LNF가 구지 3공장이랑 레드우드 합자 캐파로에서 14만 톤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포항, 캐나다, 미국 공장 합쳐서 24만 톤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청주 4공장에 미국으로 하는 게 5만 5천 톤이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미국 캐파가 아마 3만 톤 증설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금액을 다 합치면 69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28만 4천 톤 정도가 부족하죠. 왜 여기서 69만 톤인데 48만 3천 톤이냐? 이게 100% 다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8만 3천 톤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76만 7천 톤인데 48만 3천 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LG와 코스모 신소재 여기는 지금 증설 물량까지 넣은 것 같아요. 그 다 합쳐도 지금 2025년 기준으로 28만 4천 톤이 부족한 거고요. 27년 기준으로 보면 41만 7천 톤이 부족합니다. 실제 27년도에 필요한 거는 116만 2천 톤이죠. 116만 2천 톤이 필요한데 실제 디자인 캐파로는 106만 5천 톤이 공급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100%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4만 6천 톤이 공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모자란 거는 41만 7천 톤이 모자랄 거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이 증가폭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계속 양극재 쇼티지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미 밸류체인을 딱 갖췄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는 우리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볼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다음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LFP,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접점이 이 경쟁이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중저가형 라인업 타겟은 확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보조금도 계속 삭감되는 추세고, 물론 중국은 다시 보조금 늘리겠다고 보조금 정책을 3년 동안 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LFP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양극재 3, 4부 지금 모두 LFP 양극재 포트폴리오 계속 추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까지 이 NMX 실제로 니켈 비중을 좀 낮추는 그 모델을 양산하겠다고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여기 지금 안 써있는데 LFP 양극재를 2025년에 LNF랑 동일하게 아마 2025년에는 양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엔솔도 2025년부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이 아니라 LFP를 전기차에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지금 LFP 외에 이 중저가 라인업을 타겟으로 만간계 양극재, 그 에코프로비엠에서 하는 거는 오에로라는 이 상품명인 것 같아요. 오에로 이 만간계 양극재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공통적으로 2025년에는 이 만간계 양극재, 만간리치라고 하는 만간용 양극재가 아마 2025년도에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영증권 그 관련돼서 이 정리된 걸 가져왔는데요. LG 엔솔 2026년 목표로 애리조나 ESS 전용 공략했고, 이게 LFP 실제 중국 남경 공장 LFP 전환하고 있고요. SK온도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삼성 SDI도 LFP 전기차용 양극재 언급해서 2025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올해 말에 LFP 양극재 제일 빠르죠. 에코프로비엠 LFP 양극재 시제품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그 LFP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이 고전압 미드니켈, 니켈 비중을 낮추는 고전압 미드니켈, 그다음에 망간리치. 망간리치가 에코프로비엠만 하는 건 아닙니다. LG화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미드니켈, 망간리치 등 다양한 LFP 양극재 대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LNF도 LFP를 2025년 목표로 연 5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캐파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LFP 잘 준비하고 있고, 물론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산을 하려면. 근데 LFP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LFP 대체제인 미드니켈이나 망간리치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그 LFP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침투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LFP 가지고 싼 거 나면 이거 드릴게 이런 거. 그러나 이게 좋아요. 그러면서 3원계를 밀겠다. 그렇죠. 더 고객사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채 관련된 협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신영증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정부채는 지금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코프로가 40%, 30에서 40%까지 내재화하겠다고 밝혔고, 포스코그룹은 65에서 77%까지 내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부채를 다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거죠. 85% 이상이 중국산 정부채를 쓰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GEM이란 역시 중국 업체죠. 그리고 SK온이랑 합작으로 정부채 2024년까지 5만 톤 추가 확대 계획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 황산니켈, 이 정부채 원자재입니다. 요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3만 톤을 2분기 2024년 2분기에 공수하겠다고 했고요. 포스코는 그룹사 측면에서 CNGR, 거린매라고 하죠. 이거랑 합작해서 1조 6천억 투자해가지고 정부채 10만 톤, 원자재 황산니켈 25만 톤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1조 2천억 들어서 화유코발트라고 하죠. 화유코발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LG화학이랑도 하거든요. 이 1등의 업체입니다. 화유코발트랑 이 정구체랑 니켈, 정구체 5만 톤. 그리고 LG화학이랑 새만금하고 포항에서 지금 이 정구체 관련된 계속 M&A가 정구체 관련돼서 포항하고 새만금에서 아주 활발한 합작 법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LG화학이랑 화유코발트는 5만 톤, 28년에 5만 톤에서 총 10만 톤 하겠다고 했고요. 더 먼저 고려아연이랑 한국전구체, 가장 좀 발빠르게 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 고려아연이랑 합작해가지고 올해 2만 톤에서 5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NF는 마지막으로 LS M&M이랑 8만 톤, 전구체 8만 톤 역시 새만금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LS 주가가 올랐던 급등했던 요인이 바로 이 뉴스였죠. 2차전지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새로 LX가 부각받을 것이다. 그렇죠. 51% 지분은 LS가 가져가는 LS가 걸로. 51%고 LNF는 49%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전구체 관련해서 이제 다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구체 테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당연히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으로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회사들. 참 근데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지금의 주가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좀 오버 슈팅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 밸류에이션은 미래 가치에 대한 거를 할인하냐 할증하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죠. 근데 자금 조달 상황이 연초보다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5천억 모집에 지금 기관에서 9.2배인 4조 7천억을 응찰했습니다. 그만큼 뭐 기관들이 2차 전지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후속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한 1,000억 정도 회사채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서 계속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베스터데이, 현대차도 굉장히 전기차 잘 만들고 있고 시장 침투율도 높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배터리 관련돼서
진작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돼서 판매량 관련돼서 올해 33만 대, 2026년에 94만 대, 3년 안에 한 3배 정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30년까지 200만 대까지 팔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어디를 제일 많이 파냐? 미국이 66만 대, 유럽이 51만 대, 한국이 24만 대, 기타 뭐 동남아시아 뭐 중동 뭐 이런 데 다 합쳐가지고 59만 대고요. 판매 생산 비중 자체는 급격하게 늘어나긴 합니다. 올해 8%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올해 8%에서 내년에 아마 10%, 12%, 16%, 18% 이렇게 늘어날 거로 보는데요. 2026년에 18%, 2030년에 34%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이 전기차 판매 목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당연히 현대차에 관련돼도 밸류체인 라인, 그러니까 또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수혜가 예상되지만 이 전동화 관련돼서 이 전기장치죠. 전장장치 관련된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중국 관련된 진출, 이 합작 중국 회사, 중국 배터리 회사, 중국 뭐 소재 업체들 미국이랑 합작하는 거에 관련해서 이 블룸버그에서 밝힌 건데요.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소속 의원 4명이 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포드랑 GM, 포드하고 GM CEO 만나가지고 이 중국 배터리 CATL 합작 관련돼서 의존도에서 우려 제기하고 중국 신장제 위구르족 이 광제 노동으로 만든 부품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추궁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합작 관련돼서도 딱 이렇게 승인 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계속 이런 그 주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소위 말한 이 미국 이 국회의원 측면에서 계속 이런 그 우려를 제기하고 계속 그런 걸 봤을 땐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 좀만 더 해볼까요? 네. 에코프로 요즘 뭐 한 주 더 사망오기 운동 뭐 이런 거 한다고 신문에서 기사로 나오면서 뭐 제2의 근무오기 운동이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이게 과연 주가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왜냐면 부정적인 데이터도 있거든요. 네네. 에코프로 보니까 진짜 엄청난다. 요 표, 이게 연초에 2천억이었거든요. 공매도 대기 자금입니다. 에코프로가 2천억이었고 에코프로 BM이 1조 1천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는 3조 4,934억까지 늘어났고요. 대차,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든 공매도를 치겠다 이렇게 준비된 자금. 대차 잔고입니다. 맞습니다. 공매도 대차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지금. 이 몇 배입니까 지금 이게 15배 늘었죠. 에코프로 BM도 1조 1천억에서 3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이 두 개 합산이 7조 2천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지금 대차 잔고가. 실제로 현재 들어간 공매도는 거의 한 1조씩 되는 것 같아요. 네네. 1조 3천억?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 합산 시총이 16%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에코프로 주주들 사이에서 에코프로 한 주 더 사 모으기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대차 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숏스키즈라고 하죠. 스키즈. 숏스키즈. 그러니까 계속 이자를 내면서 계속 빌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공매도 친 사람들, 저 세력들. 주가를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계속 불편한 상황인 거고 아마 그 갚는 물량이 저는 생각보다는 계속 좀 더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자를 내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또 크게 안 빠지고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여기서 더 센 악재를 나와서 떨어뜨릴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좀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요새 에코프로 주가가 이렇게 76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종가 대비 전고점 77만 원 요걸 넘어서면 혹은
그 82만 원 요거를 넘어서면 완전히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때 쇼퀴즈가 확 밀려 나오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서로 지금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에코프로 아까 공모 회사채 발행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회사 이미 에코프로 BM이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BBB 플러스에서 A-로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지금 이 등급 정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추가 등급의 상향 여지도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이 공모 회사채 발행도 아마 굉장히 성공적으로 LG화학 못지않은 그런 경쟁률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금 조달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투자 나올 거고 공장 증설 관련돼서 재무구조 이슈는 뭐 크게 우려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에코프로 그룹사 그 현금 흐름 보니까 현금 흐름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올해하고 내년에 1조 넘는 돈이 영업활동 현금을 플러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금 흐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에코프로 주주 입장에서는 그 공매도 세력이 항복하는 그래서 쇼스퀴즈가 나오고 더 상승하기를 뭐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게 결국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양극재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해요. 에코프로가 잘 견조하게 유지돼야지 다른 밸류체인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달려 있다. 2차 전지 투자자들은 뭐 전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배터리 총각 김지훈 대표와 함께 주요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종목의 어떤 호재와 악재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